오늘은 전원주택의 유형과 혐오시설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원주택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쾌적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활의 편의성인데 그 여부에 따라 전원주택지의 가치가 다르게 됩니다. 전원주택지의 입지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산형 전원주택지, 두 번째는 인수형 전원주택지, 세 번째는 취락형 전원주택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전원주택지는 배산 임수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배산형 전원주택지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악의 수려한 계곡이나 숲세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인데요. 전망이 양호한 구릉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입지 지역에 비해서 조용하고 쾌적한 입지 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진입 도로나 교통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점을 상당히 유념해서 골라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수형 전원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안이나 호수, 강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우수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유형의 입지 조건보다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름철에 집중 강우 현상이나 폭풍우, 내습 등에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취락형 전원주택인데요. 시골의 작은 마을 내부나 인근에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교통망이나 인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서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나 원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할 수가 간혹 있어서 조금 조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의 필수적인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있어서 많이들 귀농귀촌을 하는 지역입니다. 네 번째, 가장 좋은 전원주택지인데요. 배산 임수형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가장 좋은 예는 청와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북쪽 방향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고 남쪽 방향으로 강이나 개천, 호수가 바라보는 지역인데요.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저 남쪽에서만 자라는 대봉감이 이 강북에서도 상당히 잘 자라고 있는 아주 따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겨울철을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은 눈이 쌓여 있어도 이 지역부터 가장 빨리 녹는 지역인데요. 난방이나 단열을 위해서라면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한남동 아시죠? 한남동은 남산이 둘러싸여 있고 남측으로는 한강이 바라보이는 지역입니다. 토지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지방에 이런 지역이 있다면 무조건 사두십시오. 정말 묘자리라도 좋은 지역입니다. 실례로 배산 임수형 땅에는 묘자리가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원주택지로 혐오시설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다른 땅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부동산 용어를 많이 쓰면서 방송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혐오시설 10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택지의 혐오시설이라고 한다면 쾌적성을 저해하거나 고통과 공포감을 주는 시설이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이런 지역은 집가 상승은 전혀 생각 못하고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고 살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토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고압선, 부동산 용어로 선화지라고 합니다. 고압선 지역 아래는 그동안 많은 말들이 많았는데요. 인체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고압선 아래 땅에다가 형광등을 꽂았을 때 불들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어쨌든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이라면 우리도 기피해야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도 잘 아는 축사, 돈사, 양계장입니다. 저는 강원도 촌놈이라 주변에 축사 옆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천장에 파이대가 새까맣게 않고 주변의 냄새가 구리구리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그나마 축사는 좀 양호한데 돈사나 양계장이 있을 때 파리, 모기는 물론이고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절대 피해야 할 주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과수원과 인삼재배지인데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역을 피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뭐 여름에 과일이 예쁘게 달리고 가을에도 추수한 모습을 보면 아름답겠지만 농약을 정말 많이 치거든요. 배, 복숭아, 포도, 인삼밭,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말 시끄러운 소리와 더불어서 해롭다 안 해롭다를 떠나서 농약을 많이 치는데 이 농약이 약 20m 위까지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차나 옷이나 집이나 모든 게 뽀얗게 변할 정도로 상당히 꺼려지는 지역입니다. 잠깐 농약 살포기의 굉음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 시설 말씀드렸다가는 욕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종교시설 주변을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 어떤 분은 불교, 어떤 분은 천주교, 또 다른 종교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종교시설 주변에 주택지를 사고 토목공사를 하고 집을 지을 때 정말 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좀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법도 한데 토목공사 초기부터 집 지을 때까지 많은 문제가 줄기차게 발생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집회를 자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에 조용하게 쉬지를 못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피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이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종교시설이 조금 많이 교외에 떨어져 있거나 산속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시내에도 있고 전원주택지 근방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꾸지람을 주셔도 되고 선생님들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사시설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뭐 당연히 군부대 주변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 지역이라면 언제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홍천에서 좋은 집을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해서 촬영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데 호수가 딱 보이고 뒤편에는 산이 조그맣게 있고 정말 배산 임수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전망대까지 설치하고 땅이 대략 한 200평이 넘었습니다. 신축 주택에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내가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 도중에 굉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와가강. 주변을 둘러봐도 군사시설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뭘까요? 확인해 보니까 아주 큰 산 너머에 비행기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군사시설 지역, 즉 강원도나 동두천, 연천 뭐 이런 지역이었다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격장이 인근에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격장 확인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인근에 사격장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게 낫지, 사격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답변 잘 안 해줄 겁니다. 재활용품 집화 시설입니다. 뭐 예를 들면 고물상도 있을 거고요. 재생에너지 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등등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는 쾌적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지역도 반드시 기피 대상인 혐오시설입니다. 여덟 번째, 숙박시설도 혐오시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뭐 모텔이 바로 옆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좀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펜션이 바로 옆에 있다면 이 또한 쾌적하고 조용하게 살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중증 치료 시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 역시 늙어가게 돼 있고 또 아프면 치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살려고 한다면 이런 시설이 있다면 좀 피해야 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학교, 양로원, 그 다음에 요양병원, 결코 전원주택지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열 번째, 당연히 아시는 묘지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주거공간, 묘지는 살아있는 저희들에게는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자기 집 앞마당에 가족들 묘지를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서상엔 좀 맞질 않죠. 어떤 전원주택지에 가서 보니까 나무 펜스로 이상한 시설을 막아놨더라고요. 저게 뭔가 봤더니 한 3개 정도 묘지를 전원주택지에서 보이지 않게 막아놓은 건데요. 역시나 분양이 정말 안 되더군요. 끝으로 좋은 전원주택지에서 살려면 한두 가지는 좀 포기를 하신다면 아주 만족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원주택지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상수도가 들어오고 인근에 마트가 있고 대형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역세권이고 숲세권이고 강조망이 보이고 정말 찾기 힘듭니다. 이런 곳 중에 한두 개만 포기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전원주택지가 나올 겁니다. 다음번에도 전원주택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